네, 제2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신 이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추미애 국민주권 상임선대위원장님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30곳에서 4.12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며 누가 적임자이고 깨끗한 후보인지, 누가 120석 정당의 힘을 받아서 제대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출마 지역에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오신 지역 전문가, 현장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당이자 지역 발전의 비전과 능력, 전국 정당의 위상을 갖춘 민주당의 후보들을 4월 땀방울 흘리면서 뛰어나드신 그 후보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소중한 한 표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로부터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을 기필코 걸러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라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와 우리 당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께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에 대응해서 우리의 방안과 안보 체계를 긴급 점검한 것은 준비된 안보 대통령, 평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안보 위기 해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후보의 5+5 긴급 안보 비상회의 제안은 시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거철마다 안보 파리에 여념없다가 정작 안보 위기가 닥치자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호들갑 떤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보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오락가락 사드 배치 입장이나 안보 불감증은 안철수 후보의 안일한 안보관, 불안한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현 시기에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되는 의혹들이 깨끗하게 해명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을 덮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당의 공세 때문입니까? 우리 당은 언론과 국민이 제기한 의혹 중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검증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검증에 대해 당당히 응하기보다는 네거티브라면서 도망치려는 것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에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 입으로 솔직히 밝히시고 떳떳하게 대선에 임해 주십시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좌절되었습니다. 촛불 민심의 바람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의 혁명은 미완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 청구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 검찰이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국정농단에 이어서 검찰농단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입니까? 우병우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처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우병우에 대한 국정농단, 국정 쇄신, 검찰 쇄신은 더불어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상당히 긴장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성과 있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동 합의문도 없고 각자 의견을 그냥 피력한 수준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로 우리가 집권을 해서 중국과도 대화를 하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북한과도 대화를 하는 그런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자회담 5+5 회담을 제안한 후보의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 안보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육자회담 또는 외교적인 성과를 통해서 군사적 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에 각별히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병우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직권남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부정부패를 한 사람을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검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의 개혁 방향,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를 처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최순실 사태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병우 개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농단을 비호한 행위 이런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외교부의 어떤 국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외교부까지도 우병우 사단이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사람들을 불렀다가 수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짓이 가능합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을 민정수석실에 불러다가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사좌천을 시키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직접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별놈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님과 이해찬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죄부형 수사와 면죄부형 영장 청구에 의한 면죄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면죄부였습니다. 다음은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공공보육 축소 발언을 접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떠올랐습니다. 안 후보 뒤에서 사익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촛불 시민이 만든 세상에 정의로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판례를 보십시오. 마이크를 바짝 대고요. 마이크를 좀 마이크를 좀 당기세요. 네, 이 판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봐도 사립은 단설 유치원의 10배, 병설 유치원의 21배의 비용이 듭니다. 이 차이가 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그토록 심하게 반발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특별 활동비 등 기타 비용이 합쳐지면 차이는 10여만 원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착각해서 말했다, 아니면 잘못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치원 교육을 사립 유치원 원장의 관점에서 주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고민에서 우리 고민의 출발점은 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아이 부모님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설, 병설 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진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살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선대위원회 때는 여러 공동선대위원장님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권인숙 위원장님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절실한 마음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안보 비상회의를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로 거절한 것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습니다. 안보는 TV 카메라 앞에서 사격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이미지 정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식 개념 없는 연출보다는 위기에 대응하는 진정성과 기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안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시국의 급박성을 감안해서 비상회의를 즉각 수용하고, 나아가 후보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한국의 동의 없이는 선제 공격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뜻을 세계에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다웨이 대표와의 만찬 모임에서 저는 중국의 의중을 확인할 예정이지만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다면은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안보보다 선거 전략을 앞세우는 후보라면은 그런 책임을 당당하게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적폐청산의 열차가 우병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또 하나의 축 앞에서 검찰과 법원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검찰은 중주인인 우병우는 놓치고 고영태 씨는 체포했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동료들의 미움을 뒤로하고 내부 제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영태 씨가 제보한 최순실의 비밀 사무실은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제보자인 고영태 씨를 체포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못 받아내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긴밀한 유착과 연계가 있을 것이라는 한간의 추측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그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우병우의 유죄를 확실히 입증해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